안녕하십니까, 황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앞단원에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한번 다뤘어요. 우리가 수체계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운 수체계는 실수라는 수체계가 있었죠.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수인 허수의 개념까지 다 포함하는 수를 복소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신 내용이고, 이 허수라는 부분부터 이제 배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소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i로 나타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x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x를 무엇이라고 하자? i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요. 근데 x라는 것을 제곱을 했으니까 우리가 부호는 마이너스는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 x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i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i라는 부분은 제곱을 하면 무슨 수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i라는 부분이 이제 허수의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i가 쓰이는 수, 그런 수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복소수라고 정의를 내리고 갈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a, b를 실수라고 할 때 a 플러스 bi 꼴로 표현되는 수를 말하며 a를 실수 부분, 자, 즉 복소수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a 플러스 bi 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a, b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a, b는 바로 실수를 의미하고요. 이 i가 포함된 이 수의 개념, 이런 수의 개념, i가 들어가는 수를 우리가 허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실수 개념과 허수의 개념이 다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복소수는 이제부터 복소수라는 어떤 수가 나온다면, 가상의 수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수를 a 플러스 bi 꼴로 정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이렇게 복소수꼴로 표현을 했을 때 이 앞에 i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실수 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i가 있는 부분에 b를 허수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b가 0이 아닌 복소수, d가 0이 아닌, 즉 i가 항상 있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허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실생활 속에 존재를 하지 않죠. 그래서 허상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i가 있는 부분을 허수라고 하고, 만일 여기에서 a가 제로가 되고 b가 제로가 되지 않아서, 즉 bi 꼴로만 이렇게 표현된 수를 i, 즉 허수인 부분, 실수인 부분이 아닌 허수인 부분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해서 순허수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허수의 제곱은 음수가 되는데, 왜 그렇냐면은 순허수를 제곱하면 i 제곱이 항상 생기게 되겠죠. 이거를 제곱을 하게 되니까. 그럼 얘는 b 제곱 i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i 제곱, i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음수가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 i는 또한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i를 우리가 무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무리수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무리수는 아니죠. 이건 허수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루트를 써서 표현을 한다면은 루트 마이너스 1꼴. 왜냐면 얘를 제곱을 해야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i가 표현될 거고, i 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i 상승은 이 i 상승이라는 것은 i의 제곱의 i죠.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i 사승은 i 제곱의 제곱이니까 1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왜 굳이 적어놨어요? 그럼 i 5승, i 6승 이런 거는 안 하나요? 자,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i 6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i 4승에다가 i 제곱을 곱한 것이죠. i 5승을 먼저 볼까요? i 5승은 i의 4승에다가 i를 곱한 식이죠. 근데 i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1. 그럼 얘는 i로 다시 돌아오네요. 5승이지만 i, 처음 시작되는 i랑 똑같죠. 그 다음에 i 6승을 한번 볼까요? i 6승이라는 것은 i 4승에 i 제곱을 곱한 식이에요. 그럼 i 4승이 1이니까 얘는 i 제곱으로 돌아오게 되고, i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i 7승은 얘가 될 거고, i 8승은 얘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지수가 아무리 커져도 i는 이 네 가지 형태로만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잡한 지수가 굉장히 큰,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많이 됐든 복잡한 식의
허수꼴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 복소수꼴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켤레복소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은 켤레복소수라는 것은 자, 이제부터 우리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 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a 플러스 bi 꼴에서 제가 만약 a 마이너스 bi 꼴 이렇게 쓴다면은 뭐의 부호만 바뀌었죠? 아,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었구나. 실수 부분은 그대로고 식의 형태도 똑같지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었구나.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켤레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켤레 복소수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즉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것이고 a 마이너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a 플러스 bi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의 부호가 바뀐다?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켤레 복소수라는 걸 특정 지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냐면 여러분 보세요. a 플러스 bi와 그거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를 우리가 곱하기를 한다 그러면요. 이 합작꼴이죠, 합작꼴. 그럼 얘가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bi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b 제곱 i 제곱이잖아요. i 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켤레 복소수를 곱했더니 복소수의 수태기가 실수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분모의 실수화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켤레 복소수는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켤레 복소수를 이용하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예들을 통해서 켤레 복소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수의 부분이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 허수 부분 앞에 있죠? 무조건 뒤에 있는 거에다가 부호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허수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얘는 i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i 마이너스 1의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5 마이너스 4i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5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실수 부분이 없고 허수인 부분, i 있는 부분만 남아있는 것을 순허수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을 순허수라고 얘기를 했고 순허수는 제곱하면은 음수가 되는 성질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어쨌든 얘는 허수 부분이니까 부호를 바꿔준 6i의 켤레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5는 실수 부분이죠. 실수 부분의 부호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5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켤레 복소수의 우리가 어떤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켤레 복소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보셨고요. 자, 다음 문제에 가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는 아까 말했죠. 가상의 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직선 위에 표현되는 수는 실제로 크기를 알 수 있는 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복소수에서 대소 관계를 비교해라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복소수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것은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무리수의 상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a 플러스 b 루트 m은 c 플러스 d 루트 m 이렇게 있을 때 이 a, b, c, d가 무엇이라면 유리수라면 이게 같을 조건은 a는 c고 b는 d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유리수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것은 이 개수들이 무엇이고 실수라면 이 r은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실수라면 그럴 때 이 실수분과 허수부분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수예요. 요게 유리수고 요게 무리수라면은 수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서 상등이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상등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더하기 한 부분이 제로가 된다. 하면 a가 제로가 되고 b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다. a, b, c, d가 실수일 때는 a와 c
즉 실수 부분이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표현되는 게 바로 복소수의 상등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얘는 정리를 너무 잘 해놨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뒤에도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아까 상등의 조건을 이용하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질을 이용하면 y는 2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4가 되겠죠. 요거를 연립하면 여러분들 xy인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얘는 마찬가지 능력이니까 얘가 0되고 얘가 0된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은 x, y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x, y라는 것은 실수라고 표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실수가 아니다라면 상등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수의 상등에서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다라면 우리가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복소수의 상등에서도 이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다라면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조금 복잡한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앞에는 실수부, 허수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리가 안 돼 있는 식이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한번 보라는 얘기겠죠? 자, 요것을 우리가 계산을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개를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데 한 가지가 명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곱하면은 실수만 나오죠. 근데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은 8i 제곱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i 제곱은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i 제곱 어떤 i 허수의 부분을 제곱을 했더니 무엇이 되더라? 순허수의 부분을 음수가 되더라. 음수라는 것은 음의 값을 갖는 값이니까 실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은 i끼리 곱하기 한 얘도 실수 부분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요. 한번 봅시다. 3x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8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실수 부분이 완성이 됐고 나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6i죠? 1 곱하면 얼마죠? 4x죠? 하고 i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더니 무엇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그럼 뒤에 부분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부분 지금 i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순서만 조금 바꿔줄게요. 얘랑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5y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얘가 5y가 되면 무엇을 찾아주면 되죠? x와 y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분모에 지금 복소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분소식으로 계산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의 식도 분소식을 계산하려면 통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통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다루겠습니다. 뒤에 가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와서 이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사칙연산, 즉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곱하기하고 나누기 하라는 얘기인데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무엇만 주의하시면 되냐면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곱셈은 금방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다 곱하기를 해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묶어주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묶어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여기 이제 나눗셈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나눗셈, 분수로 표현된 식. 자, 이 식은요 나중에 어떤 계산을 하려면은 분모에 복소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이 분모에 복소수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불편하니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실수로 바꿔줄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분모의 유리화라는 거죠. 분모의 실수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서 우리 이런 거 알잖아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가 있다라면 우리 여기 분모 분자에다 뭐 곱해줍니까?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서 분모 유리화하죠? 왜? 무리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계산이 편해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의 실수화를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복소수를 어떻게 하면 됐었죠? 아까 아 맞다 편례를 곱해줬더니 복소수가 실수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례를 곱해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주어진 식이 C 플러스 DI분의 얘가 A 플러스 BI 꼴인데 분모 분자에다가 제가 뭘 곱해줄 거냐면요. C 마이너스 DI가 C 플러스 DI의 편례 복소수 맞죠? C 마이너스 DI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었더니 분모가 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합차꼴이니까 C 제곱에 마이너스 D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D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아하 이거는 실수로 이제 표현이 되었구나. 나중에 계산하기에 조금 편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분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계산을 하셔서 실수는 실수끼리 복소수는 복소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그렇게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묶어준 거죠. 여기 이게 빠졌네요, I가. 자, 이렇게 묶었더니 AC. 그 다음 BD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C 플러스 BD.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BC. 그죠? 그 다음에 AD. 이렇게 써준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그냥 분리해서 써준 것밖에 없죠. 자, 이렇게 분모의 실수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분모에 복소수가 들어와 있더라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가서 그 예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뭘 곱해주면 되나요? 분모 분자에다가 편례를 이제 곱해주고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의 편례는 무엇이죠? 1-i가 되겠죠? 1-i를 마찬가지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1-i에 얘가 y인데 마찬가지로 뭘 곱해주죠? 편례 1 플러스 i 1 플러스 i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이쪽 선생님이 장부터 계산을 할게요. 이렇게 됐더니 1-i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이렇게 실수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분자를 계산하면 x 마이너스 xi 맞죠? 플러스 얘도 1-i 제곱이니까 2분의 y 플러스 yi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번엔 요식을 계산할까요? 요식은 2-i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2제곱 4-i 제곱이니까 5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5에 2-i 선생님이 얘는 안 곱해줘요. 선생님이 약분하려고 안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럼 요식을 다시 정리한다면은 앞에 있는 부분이 실수부, 허수부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2분의 분모가 똑같으니까 x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i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것이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니까 이 실수부가 2가 되고 이 허수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y를 연립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아하, 이제부터는 분모에 복소수가 있다라면은 분모에 실수화를 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했던 부분이죠. 그러면은 다음 장을 가서 자,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어떻게 복소수가 사칙연산이 되고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복소수는 더하기나 빼기는 실수분은 실수부,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계산을 하려고 했죠. 12, 죄송해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죠. 7, 그 다음에 허수부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요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일이 다 곱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정도의 곱하기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실수분은 실수부,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3, 4, 12에 요 수능수 있는 요 부분들끼리 곱하기 하면은 또 실수가 생긴다 그랬죠? 마이너스 6i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9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8이고 뒤에 이렇게 써주면은 보기 좋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18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분수로 표현되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4 마이너스 3i 분의 3 플러스 2i인데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니까 편례 복소수를 곱해서 실수화를 하자. 플러스 얼마? 3i 얘는 4 플러스 3i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하는 거지 분자의 켤레복소수를 곱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분모의 실수를 할 거니까. 자, 그럼 는 어떻게 되는 거죠? 4, 4, 16에 3, 3, 9i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나가니까 16 플러스 9분의 얘는 일일이 물론 해줘야 되겠죠? 3, 4, 12에 플러스 6i인데 i 제곱인데 마이너스 6 플러스 9i에 8i니까 묶으면은 9 플러스 8에 i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은 25분의 6 플러스 17i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따로 써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거 물론 여기서 다 일일이 완전 제곱해서 빼기 또 완전 제곱 한식을 해도 되는데요. 이걸 조금만 간단하게 가볼까요? 어떻게 갈 수 있죠? 얘가 뭐예요? 합작골이죠, 합작골. 그러니까 4 플러스 3i 더하기 4 마이너스 3i 이렇게 가고 4 플러스 3i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i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면 켤레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켤레로 무슨 식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면은 간단하게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8이고 여기 날라가니까 여기는 이게 날라가니까 곱하기 6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48i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곱하기를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요, i로 간단하게 표현이 됐지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해 주세요. 루트 마이너스 1이 i라고 했어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루트 2i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식에서 루트 마이너스 9라는 것은 루트 9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니까 루트 9i 얘는 다시 말하면 3i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것만 명심하시고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3 플러스 3i 얘는 4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겠죠? 루트 16i니까 4i 그럼 이건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3, 4, 12 3, 4, 12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2i 제곱이죠?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4 얘는 3, 4 얼마죠? 12i 마이너스 3, 4, 12i니까 없어지고 24만 남겠네요. 아, 저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구나. 한 김에 2번이 아닌 3번을 먼저 할게요. 3번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i에 분모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되죠? 분모에 소수가 있네요. 켤레를 곱해서 유리화를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2i 그 다음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6 마이너스 2i 제곱 플러스 2를 하고 분모는 어떻게 분자는 계산을 해주면 되죠. 6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i 제곱 그럼 플러스 그래서 8 하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개씩 하니까 마이너스 이게 루트 12i가 되죠.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12i가 되죠. 루트 12는 얼마예요? 2루트 3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 2번의 형태를 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i의 10승이 나와 있어요. 10승이. 그러면은 얘를 10번을 곱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식은 물론 우리가 10승이니까 뭐 2승, 3승, 4승 이런 식으로 해볼 건데 그 중간에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쉽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조금 이 10승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간단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10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그냥 단순한 계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제가 일단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형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먼저 이거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3 i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플러스 1 하고 중간에 마이너스 2 루트 3의 이런 꼴이 나오죠. 다시 정리하면 얘는 뭐가 되죠?
아유,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왜냐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꼴이 나오네요. 그죠? 제곱이 이렇게 됐어요. 3승을 한번 볼까요? 루트 3i의 3승이라는 것은 2 마이너스 2 루트 3i에다가 뭘 곱하죠? 루트 3 마이너스 i를 곱하죠? 그러면은 얘가 정리를 할게요. 2 루트 3 맞죠? 2 루트 3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루트 3i 제곱이죠. 이렇게 곱하면은 2 루트 3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의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뭐죠? 6i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2i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8i 이렇게 되고 이해하시겠죠? 2 루트 3 곱하기 3 하면 루트 3 하면은 6이고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2i 그래서 마이너스 8i 그렇게 됐더니 이게 날아가요. 그럼 3승이 조금 간단한 복잡한 복소수의식이 아니라 순호수꼴이나 아니면 실수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루트 3 마이너스 i의 3승이 바로 마이너스 8i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다시 정리하면 루트 3 마이너스 i 우리 10승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의 3승에 루트 3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은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i의 10승이 되죠. 그럼 이거 다시 쓰면 마이너스 8i의 3승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i 이 부분만 계산하면은 굳이 10승을 다 안 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가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네 가지 형태밖에 안 나와요.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좀 크더라도 간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분모가 뭐가 돼 있기 때문에 복소수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줄게요. 1 마이너스 i에 뭘 곱하죠? 1 플러스 i를 곱해주고 1 플러스 i에 또 1 플러스 i를 곱할 거니까 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2015는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안에 부분이 간단하게 돼서 2015를 계산해 주면 되니까요. 안에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1 플러스 2i에 플러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1가 없어져서 얘는 2i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이게 날라가고 아하 이 식은 결국은 i의 2015구나 이렇게 되는데 i는 4승을 하면 1이에요. 그럼 얘는 결국은 i의 4승에 얼마를 해줘야 되죠? 5, 4, 이걸 4로 나누면 되니까요. 5, 20, 0, 얼마? 4, 3, 12 하니까 503을 하고 i 3승이 남는 거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1이니까 없어지고 결국은 i 3승은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복소수는 네 가지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나오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꼴을 허수의 개념인 i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루트끼리 연산을 할 때, 무리수의 연산을 할 때는 뭘 했었죠? 안에 있는 부분이 모두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문자로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3i고 곱하기 5i고 이렇게 되죠? 이건 다시 쓰면 루트 15의 i의 제곱이 돼요. 그랬더니 이 i 제곱이 얼마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생기죠? 아하, 루트와 루트를 곱하기를 하는데 안에 들어간 값이 모두 음수라면 이 마이너스를 달고 루트를 같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분수에서는 분모가 음인 경우 분자는 양이고 분모만 음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루트를 같이 쓰는구나 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왜 둘 다 음이 아닌 경우에 한번 보실래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그냥 루트 5예요. 그럼 이거는 루트 3i에 뭐가 되죠? 루트 5가 되죠? 그럼 이건 루트 15i고 이 i를 다시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같이 쓰는데 마이너스가 앞으로 안 나왔죠? 이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없죠? 그래서 둘 다 음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루트를 같이 쓰시면 돼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뭐인 경우에는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를 빼주고 두 개를 곱하기 하니까 15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빼주고 두 개를 같이 하고 분모가 음수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분모만 음수가 돼야 됩니다. 분자가 음수인 경우에는 아예 약분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만 음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달고 루트를 같이 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방 예를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만 음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6, 루트 6,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둘 다 음수네.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두 개를 같이 쓰니까 6, 이렇게 되겠죠? 분자가 음수네. 상관없죠. 우리는 분모만 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얼마죠? 3분의 2인데 앞에 마이너스 달렸고, 얘는 루트 3분의 2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분모가 음수네.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요. 마이너스를 달고 뭐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루트 b분의 루트 a일 때 이 분모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쓴다면 마이너스 루트의 3분의 2의 i. 자, 이해가 안 가시면요.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루트 3i죠. 얘는 루트 2죠. 그럼 이게 분모 복소수기 때문에 허수기 때문에 뭘 해줘야 돼요? 실수를 해주면 루트 3의 i 제곱이 되고 루트 2의 i죠. 왜냐면 곱하기 i 해줬을 거니까.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요? 루트 3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얘는 루트 2i예요. 그럼 다시 쓰면 마이너스 쓰고 루트 3분의 루트 이 i가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분모만 의미인 경우다. 분모만 둘 다 음수인 거는 상관이 없죠? 그럼 루트 얼마요? 그냥 얘는 3분의 2 이런 식으로 루트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 플러스 x가 1 플러스 2i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실수 단원에서 어떤 식의 값을 구하고 어떤 x가 무리수로 표현됐을 때 즉 이런 게 있었죠. x는 뭐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식값을 구하라고 했더니 얘 어떻게 했어? 얘 넘겨서 완전 제곱을 해서 이 식을 능력꼴로 만들어서 식을 계산하니까 조금 간단하게 됐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을 한번 넘겨줄게요. 그럼 x-1에 얘가 2i 이렇게 됩니다. 얘를 제곱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이고 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꼴이 됩니다. 왜 능력꼴로 만들어 놓냐면은 요 식을 제가 이 능력꼴 만든 식으로 나누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가 올 것이고 나머지가 얼마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식의 값이 얼마가 되니까 제로가 되니까 이게 다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식은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간단한 식에다 이걸 집어넣는 게 편하지 3차식이 있는데다 이걸 집어넣어서 다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의 x값이 복소수로 표현되고 어떤 식의 값을 구하라 할 때는 다 넘겨서 이 식을 넘겨서 는형꼴로 만들어서 계산을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걸로 나눈다면 혹시 뭐가 될까요? 자, x 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x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되죠? 빼기라는 거니까 날라가면은 얘가 4x제곱 플러스 빼기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4 플러스 4를 하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얼마 20 이렇게 되죠? 빼기를 하면은 날아가고 얘가 2x고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네요. 그랬더니 여기 들어가는 게
x 플러스 4고 여기 들어가는 게 2x 마이너스 17이죠? 그럼 이건 다 날아갔으니까 결국은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것은 뭐의 값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2x 마이너스 17의 값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1 플러스 2i를 집어넣으면은 이 식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자, 이번에는 xy가 있고 식의 값을 구하라 그러는데 xy가 켤레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켤레 복소수 형태. 그렇다면 우리는 요 식의 값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변형식, 곱셈공식에서 변형식 공부를 할 때 x 플러스 y 값을 알고 x 마이너스 y 값을 알고 xy 값을 안다라면은 어떤 복잡한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걸 공부를 했죠.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y를 하면은 허수 부분이 날아가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돼서 1 되고 그 다음에 xy만 먼저 할게요. xy 두 개 곱하기 하니까 켤레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얘는 4 이렇게 되니까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1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3i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4. 그럼 이 식은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xy 분의 얘가 어떻게 되죠? x 3승 플러스 y 3승. 이 변형식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xy분의 x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값을 넣으면은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복소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g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이고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g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bi 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g-1의 제곱이 실수랍니다. g-1의 제곱이. 그렇다면은 얘가 g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은 a 플러스 bi 꼴이 들어가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를 완전 제곱했을 때 실수일 때 g 플러스 gi.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뭘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A와 B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자, 얘가 실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G가 A 플러스 BI니까 A 플러스 BI 마이너스 1의 무엇이 제곱이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A, B, 여기 지금 세 가지 형태죠. 얘를 완전 제곱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어려워서 이걸 계산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은 g-1의 제곱이 실수가 된다. 어떤 복소수의 형태가 제곱을 해서 실수가 된대요. 복소수가 제곱을 해서 실수가 되려면은 어떤 부분이 있었죠? 순호수꼴이 있었죠. 순호수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a 플러스 예를 들어서 bi 꼴을 제곱을 하면은 항상 뭐가 생깁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플러스 2ab 이런 꼴에서 이 i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i가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이 i가 생기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실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수는 제곱하면 당연히 실수겠지만 복소수를 제곱해서 실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g-1이 무엇이 된다는 얘기예요? 순호수라는 얘기죠. 순호수. 그죠? 그러면은 자 g-1이 무엇이다? 순호수꼴일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복소의 성질에서 순호수는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된다는 걸 했었죠. 그럼 자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a 플러스 bi 마이너스 1이 순호수가 된답니다. 순호수. 순호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a가 얼마라는 것을?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얘가 순호수가 되려면은 이 실수 부분이 없어져야 되니까. 실수 부분이 없어져야 되니까 a가 1이라는 거. 자, a가 1이라는 거고 b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b를 꼭 구해야 되냐 하고 봤더니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g 플러스 gi. g 플러스 gi라는 것은
a 플러스 bi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i 꼴이니까 굳이 b를 안 구해도 상관이 없네요. 얘는 2a가 되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얘는 굳이 몰라도 a가 1이라는 것만 알아도 1번의 답은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굳이 얘를 제곱을 해서 실수가 되는 꼴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전개를 한다면은 얘가 뭐 플러스 뭐 i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럼 이게 실수가 된다고 할 때 얘가 제로가 되는 게 허수 부분이 없는 게 실수만 남는 것이니까 요 식에서 a, b를 찾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가 무조건 복잡하게 계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g 플러스 g분의 1이 실수랍니다. 그럼 g를 우리가 a 플러스 bi 꼴로 표현을 했고 얘는 a 플러스 bi 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수래요. 그럼 얘를 정리한 어떤 식이 실수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a와 b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는 얘는 왜 선생님이 다른 생각을 했냐면 3개짜리를 제곱을 하면 너무 복잡한 식일 거고 이거는 기껏 해봤자 2개짜리 뭐 하는 거밖에 안 돼요. 분모의 실수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럼 요 정도의 계산을 우리가 해주자는 얘기예요. 자, a 플러스 bi 플러스 얘는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죠? 얘 분모 분자에다 우리가 뭘 곱하니까 a 마이너스 bi를 곱할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위에 뭐가 되죠?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허수 부분이 0 되는 게 실수가 뭐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실수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허수 부분만 신경 쓴다면은 이걸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쓸까요? 허수 부분은 뭐가 될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아, 실수 부분, 허수 부분만 보는 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허수 부분 여기 있죠. 얘랑 허수 부분 이거죠. 계산을 해주려면 통분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a제곱 b 플러스 b 3승 맞죠? 통분을 해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 뭐가 되죠? 아, 이렇게 되는 식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허수 부분만을 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값이 뭐가 되죠? 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거의 값이 제로. 그럴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되죠? a제곱 플러스 요게 g 곱하기 g바, 즉 우리가 켤레국수수를 g바라고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얘는 정리를 하면 켤레국수수끼리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요걸 정리를 하는 거죠. a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b 3승 마이너스 b는 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요 식을 정리해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요건 넘어가면 상관이 없고 얘는 b를 묶어낸다면 a제곱 그 다음에 b를 안 묶어내면은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얼마 1 여기에 b는 제로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bi로 나타냈을 때 b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b가 0이 되면 이 실수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b가 0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다. 이런 식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g 곱하기 g바,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그 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a, b를 구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못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학에서는 절대로 조건을 그냥 주는 게 없습니다. 다 문제에 써먹을 수 있게끔 조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는 것 또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식을 많이 만들어 가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순호수의 개념을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복소수에서 실수부 그 다음에 허수부가 어떻게 구분되어서 문제가 풀리는지 그런 부분만 명심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